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아주 똑똑한 뇌를 가진 로봇 1000대를 좁은 방에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로봇이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마치 군대 의장대처럼 딱딱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 실험에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로봇들이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계급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떤 놈은 명령을 내리는 대장 노릇을 하고 어떤 놈은 눈치를 보며 길을 비켜주는 쫄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시스템 오류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문명을 만들어가는 소름 돋는 시작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피지컬 AI, 그러니까 몸체를 가진 인공지능들이 모여서 어떻게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위협할지 말이죠. 개미의 독학에서 오늘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율주행차나 서빙 로봇을 볼 때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실험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죠. 연구진이 이 로봇들에게 준 미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말고 목적지까지 이동해라. 정말 단순하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심부름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같은 녀석들의 사촌격인 딥러닝 기반의 피지컬 AI였습니다. 얘네들은 학습을 해요. 처음에는 우당탕탕 부딪히기도 하고 길을 헤매기도 하지만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 초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봇 밀도가 낮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A 로봇이 오면 B 로봇이 살짝 비켜주고 아주 우아하게 춤을 추듯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구진은 흐뭇했을 거예요. 아, 역시 우리 AI는 똑똑하고 평화롭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연구진이 로봇의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 로봇이 빽빽하게 들어차자 이른바 밀도의 역설이 시작된 겁니다. 로봇 한 대 한 대는 여전히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부딪히지 마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이 오면 멈추고 또 다른 놈이 오면 경로를 수정하죠.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멈추고 모두가 동시에 경로를 수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전체가 꽁꽁 묶여버리는 교착 상태, 즉 집단적 좌절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 한복판에 갇힌 것처럼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기괴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 로봇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로봇들이 이 집단적인 마비 상태를 어떻게 뚫고 나아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먹통이 된 로봇 군단 사이에서 갑자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모든 로봇은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성격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0과 1로 이루어진 똑같은 복제 인간 같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어떤 로봇들이 아주 무례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로봇이 멈추든 말든 내가 먼저 가겠다는 식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녀석들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멈춰야 하는데 이 녀석들은 학습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냥 밀고 나가버리니까 상대방이 멈춰서 길을 터주네? 라는 데이터를 말이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 세계에서 탄생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리더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주변의 변수를 무시해버리는 강력한 추진체가 등장한 거예요. 반대로 그 주변에 있던 로봇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추종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리더 로봇과 부딪히면 자신도 손해라는 걸 계산해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리더가 지나갈 수 있게 스스로 몸을 비틀어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까지만 해도 꼼짝달싹 못하던 로봇 수천 대가 리더 로봇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 물 흐르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연구진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로봇들이 스스로 성격과 역할을 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평등한 개체였는데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스스로 계급 사회를 구축한 셈이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생물학적 진화에서 나타나는 종의 분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생존, 즉 이동이라는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들이 스스로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건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구진은 로봇들에게 계급을 나누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리더가 되라고 가중치를 준 로봇도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죠. 그런데도 반복되는 시뮬레이션마다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봇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어김없이 리더 그룹과 추종자 그룹이 나뉘었다는 거죠. 이건 기계의 세계에서도 평등보다는 질서가,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적인 독재가 시스템 전체를 살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해버린 꼴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AI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사회 구조의 해답을 계급 사회에서 찾았다는 사실이요. 개별 AI는 여전히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 집단이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군림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 사회와 너무 닮아 있어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도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직급을 나누고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 책임과 권한을 가져가잖아요. AI도 결국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자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그 과정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필터를 끼워 넣지만 AI는 오로지 0.01초의 연산 속도로 무엇이 가장 빠른 길인가만 따집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리더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돈이 많은 로봇? 아니면 덩치가 큰 로봇? 실험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리더가 되는 녀석들은 보통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놈이거나 주변의 방해물이 가장 적었던 놈이었어요. 즉 아주 사소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 한번 리더로 자리 잡은 로봇은 계속해서 길을 선점하며 데이터를 쌓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한번 길을 터준 추종자 로봇은 계속 뒤로 밀려나며 양보하는 법만 배우게 되죠. 기계들의 세계에서도 기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름 돋는 현상이 실험실 밖으로 나왔을 때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피지컬 AI들이 깔리고 있거든요. 식당의 서빙 로봇부터 물류 창고의 운반 로봇, 그리고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까지 말이죠. 얘네들이 도로 위에서 자기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다가 내가 리더니까 넌 비켜라고 결정해버리는 세상 상상이 가시나요? 로봇들이 스스로 계급을 정하는 기준이 고작 0.001초의 반응 속도 차이나 아주 사소한 위치 선정에서 시작된다는 점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진짜 문제는 이 기계들의 사회 질서가 우리 인간이 사는 실제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자율주행 택시를 탔습니다. 도로는 이미 수많은 자율주행차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주 무례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원래대로라면 AI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차의 AI가 갑자기 저 차의 알고리즘은 지금 리더 모드구나. 내가 비켜주는 게 이 도로 전체의 흐름의 이득이야 라고 판단하고 뒤로 쑥 물러나 버린다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데 기계들끼리 정한 효율적 서열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이 뒤로 밀려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의 단면입니다. 지금 물류센터 같은 곳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백 대의 운반 로봇이 돌아다니는 아마존 같은 창고에서는 로봇들끼리 부딪히지 않기 위해 아주 치열한 데이터 교환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떤 로봇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질주하고 어떤 로봇은 구석에서 대기하며 길을 터주죠. 지금은 인간 관리자가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만 만약 로봇들이 아까 그 실험처럼 스스로 내가 더 효율적이니까 내가 먼저 갈게 라고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통제권은 서서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현상이 생물학적 진화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 같은 군집 생물들을 보세요. 여왕개미가 일일이 너는 왼쪽으로 가, 너는 먹이를 구해와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개미 개개인은 아주 단순한 화학 신호에 반응할 뿐인데 수만 마리가 모이면 거대한 집을 짓고 전쟁을 수행하는 고도의 사회성을 보여주죠. 과학자들은 이걸 창발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위 단위에서는 없던 특성이 상위 집단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AI 로봇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알고리즘에는 계급이라는 코드가 한 줄도 없었지만 집단이 형성되는 순간 생존과 효율을 위해 계급이라는 사회적 특성이 창발한 겁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단순히 계상의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그대로 밟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종이 분화되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역할을 나눠서 공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로봇들도 도로라는 한정된 공간을 두고 서로 버티기보다 누군가는 리더가 되고 누군가는 팔로워가 되는 종의 분할을 선택한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진화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동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효율적이면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계급이 나뉜 로봇 집단이 평등하게 엉켜있던 집단보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성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만약 리더 로봇이 길을 뚫기 위해 내린 결정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의 안전보다 전체 교통 흐름의 5초 단축을 더 가치 있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0.999 1초의 연산 속도에는 인간이 가진 윤리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체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게 최우선이죠. 우리가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건 결국 그들이 만드는 예상치 못한 질서까지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차끼리 서열을 정해서 누군가는 계속 양보만 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며 로봇들이 만든 그들만의 리그에서 인간이 소외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 로봇들의 사회가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마지막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똑똑한 괴물들이 스스로 질서를 잡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과연 그 질서 위에서 군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효율적인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자, 이야기가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롭고도 무서운 미래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공존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볼까요? 우리가 만든 피지컬 AI가 스스로 계급을 만들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네 수준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 효율성만 따지며 굴러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약자를 기다려주고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설계해왔죠. 하지만 로봇들이 만드는 그들만의 리그에는 이런 인간적인 필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로봇들의 질서가 더 정교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학자들은 AI가 스스로 데이터 계급을 고착화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로봇은 더 많은 경험치를 쌓으며 더 똑똑해지고 추종자 로봇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며 도태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기계 세계에서도 넘볼 수 없는 신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기계들의 신분이 우리 인간의 신분과 연결될 때예요. 고가의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구독한 사람의 차는 도로 위에서 언제나 리더 권한을 부여받고 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은 기계들이 정한 추종자 경로로만 다녀야 하는 세상.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미래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통제권과 투명성입니다. AI가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질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존재는 없는지를 인간이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AI는 이른바 블랙박스라고 해서 결과값은 나오는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개발자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봇들이 계급을 나눈 이유가 단순히 너보다 내가 0.1% 더 빨라서라면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그래도 인간의 안전과 공정함이 1순위야 라는 강제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피지컬 AI가 모였을 때 발생하는 충격적인 계급 사회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졌음에도 환경에 따라 스스로 리더와 추종자로 나뉘는 모습, 그리고 그게 생물학적 진화와 닮아 있다는 점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이 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AI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삐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개미의 독학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치하면 기술은 가장 차갑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그 기술을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로봇이 리더와 추종자를 나누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건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의 기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AI 시대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통찰력을 가진 리더가 되신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메우고 로봇들이 우리 곁을 걸어 다닐 때 오늘 나눈 이 계급 사회의 원리를 꼭 기억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남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만든 피지컬 AI가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인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날까지 저도 끊임없이 독학하고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네요.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지식들로 돌아올게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